인간과 침팬지는 교미 자체가 불가능해요. 섹스는 가능하지만 네. 자식이 안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해서. 네안데르탈린의 DNA가 우리한테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교미를 했다는 거죠, 언젠가는.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알디피테쿠스를 죽인 거예요?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을 죽인 거예요? 침팬지도 아직 살아있는데 그죠. 네안데르탈린이 왜 없어졌냐는 거예요. 그러면 네안데르탈린은 왜 없어졌고 왜 호모사피엔스는 살아남았지? 네안데르탈린도 계속 관계를 가지고 애를 낳았을 거잖아요. 그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최초의 호모사피엔스도 흑인이었겠네요. 이때는 아예 다 흑인이었다고 보면 돼요. 중동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황인이에요? 정영돈의 제목 쓴 TV TCB! 오늘의 선생님은 우리 김준홍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나오면서 알디피테쿠스는 죽은 거예요? 그렇죠. 왜요? 좀 더 나은 형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두 발 걷기에 좀 더 나은 형태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알디피테쿠스를 죽인 거예요? 아니죠. 그냥 알디피테쿠스의 자손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된 거죠. 공존할 때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호모 하빌리스와 에렉투스는 뭐 조선과 자손 관계라고 추정을 하지만 네. 사실은 겹칩니다. 사는 기간이. 그게 정확히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420만 년 전부터 130만 년 전까지. 호모 하빌리스는요? 호모 하빌리스는 얼굴 모습보다 한 230만 년 전부터 160만 년 전까지. 야, 그거 다 겹치네? 겹쳐요, 다 겹쳐요. 네. 호모 에렉투스는 180만 년 전부터, 그거는 한 100만 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략. 근데 이제 아시아 버전 에렉투스는 또 30만 년 전까지 살아요. 180에 30이라고 적어야 되겠네요. 30. 와. 그러면 우리 지금 사피엔스는 대략 한 20만 년 전, 2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니까 자연적으로 발달 상으로 봤을 때 더 진화하지 못한 사람 종들은 당연히 사라지겠네요. 그렇죠, 사라지는 거죠. 호모 하빌리스 중에 누군가가 호모 에렉투스를 낳은 거네? 추정상 확실하게는 몰라요. 네.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화석종이잖아요, 사실. 뼈밖에 아, 없는 거예요, 사실은. 생물 종을 이렇게 구분을 하려면 원래 많이 쓰는 종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원래 생물 현상이 되게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둘이서 교미를 할 수 있고 번식 가능한 자식을 낳으면 같은 종이고 네. 둘이서 교미를 했는데 라이거처럼 번식 불가능한 자식을 낳으면 같은 종이 아닌 거예요. 혹은 교미가 불가능하거나. 네. 예를 들어서 인간과 침팬지는 교미 자체가 불가능해요. 네. 섹스는 가능하지만 네. 자식이 안 나오는 거야, 쉽게 말해서. 그럼 종이 다른 거예요? 종이 다른 거죠. 근데 이 살았던 이 화석 종들은 몰라요, 사실은. 그렇겠네. 뼈밖에 없으니까. 뼈밖에 없으니까. 충분히 뼈상으로 다르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붙인 거지. 네. 과연 정말로 다른 종인지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와, 그게 무슨 말이죠, 쌤? 그러니까, 갑자기 멘붕을. 생각해 보세요. 자, 현대에 살고 있는 지구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키가 제일 작은 사람들이 어디 있죠? 피그미. 또 아프리카 보통 예. 피그미는 좀 약간 낮춰서 부르는 이름이에요. 피그미는 낮잡아 부르는 말이에요? 낮잡아 부르는 말이에요. 죄송합니다. 쿵부시맨 이렇게 불러요. 그럼 네. 쿵부시맨 같은 경우가 평균 키가 한 161cm 됩니다. 네. 그리고 제일 키 큰 사람이 어디예요, 지금? 네덜란드. 뭐 네덜란드, 유럽. 덴마크, 북유럽 네. 쪽이잖아요. 거기가 평균 키가 178cm 돼요. 지금으로부터 시간이 예를 들어 20만 년이 흐른 다음에 어떤 그 인류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다른 종으로 볼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우리는 이제 이미 한 종임을 인지하고 있잖아요. 네. 이 사람들이 국제 결혼을 해가지고 그 뭐 케이스가 아주 드물긴 하지만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실제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호모 하빌리스가 결혼했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죠. 왜냐면 가능한 같은 거죠. 종이잖아요. 같은 종일 수 있죠. 같은 종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네안데르탈린 같은 경우는 자, 네. 보세요. 이거를 고 DNA라고 합니다. 네. 지금 있는 살아있는 종에서는 당연히 DNA가 추출이 가능하죠. 네. 근데 네안데르탈린 같은 경우에는 3만 년 전까지 살았어요. 3만 년에서 4만 년 정도 사이에 발견된 화석에서는 DNA가 추출이 가능합니다. 독일남이래. 네안데르탈린 DNA를 지금 우리 거랑 비교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대요? 네안데르탈린의 DNA가 우리한테 섞여 있어요. 그게 교미를 했다는 거죠, 언젠가는. 이게 3만 년 전까지 살았으니까. 그렇죠. 20만 년 전에 부터 태어났으니까 한 17만 년은
겹쳐 살았네. 겹쳐 살은 거예요, 사실. 그 중에 대략 한 10만 년, 뭐 9만 년 전쯤에 교미를 한 거로 추정이 돼요. 그러면 네안데르탈인은 왜 없어졌고 왜 호모사피엔스는 살아남았지? 그거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 호모사피엔스가 적응적인 능력에 있어서 우위에 있다. 그러니까 선생님 잘 보세요. 네. 호모사피엔스가 지금 우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20만 년 전에도 우리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뇌 크기라든지. 그렇죠, 그렇죠. 생긴 건 똑같아. 예, 그러니까 똑같아. 똑같잖아요. 예. 네안데르탈인도 비슷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네안데르탈인은 되게 크다고 한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아니 뇌가 더 크고 예. 우리가 뇌가 1300한 50이라고 50인데 얘네들은 1500cc예요. 조금 더 커요. 그러면 얘가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우리는 여기 그 신피질이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은 우리처럼 이렇게 이마가 없어요. 이마가 별로 없어요. 그럼 여기 다 조그맣게. 눈이에요? 아니 그 이마가 우리는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네. 네안데르탈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뒤통수가 무지막지하게 커요. 근데 뇌 크기, 뇌 모양하고 이게 지능하고 이런 게 차이. 상관관계가 있어요. 여기에 어떤 우리가 계획하고 하는 두뇌 부분이 되게 많아요. 전두엽. 그렇죠. 이쪽에. 전두엽에 그렇죠. 예. 근데 네안데르탈은 그게 되게 작은 거죠. 그래도 1500cc면 이게 뇌를 가지고 얘기하면 그런데 여러 가지 유적들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동굴 벽화를 그린다, 도구를 만든다, 뭐 이런 것들이 네안데르탈린이 다 하긴 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했던 거를 네안데르탈린이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비교를 하자면 호모사피엔스가 한 100개를 한다라고 치면 네안데르탈린은 한 80개를 하고 호모사피엔스는 뭐 창을 만들고 네안데르탈린도 창을 만드는데 호모사피엔스의 창이 네안데르탈린 창보다 조금씩 더 나은 거야. 모든 게.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린을 죽인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그냥 네안데르탈린 스스로 멸종한 거죠. 아니 추정한 사상으로. 네안데르탈린도 계속 관계를 가지고 애를 낳았을 거잖아요. 공통 조상으로부터 나와서 침팬지랑 인간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침팬지도 아직 살아 있는데 그죠. 네안데르탈린이 왜 없어졌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팬지의 최종적인 형태가 지금 살아 있는 것이지 아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꽤 많습니다. 종이 어느 정도 나눠질랑 말랑한 거를 아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보통 서브스피시즈라고 얘기해서. 근데 우리는 아종도 없어요. 호모사피엔스 하나밖에 없는데 네. 침팬지는 아종이 한 4개 정도 됩니다. 침팬지도 이런 역사를 그렇죠. 역사를 가져왔는데 지금 사는 애들은 그렇죠. 얘고 그렇죠. 걔네들이 인간으로 따지면 호모사피엔스고 그렇죠. 그 전에 이 단계에서 네안데르탈린 같은 침팬지는 다 없어졌다. 없어진 거죠. 그렇죠. 그 히스토리를 우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화석이라도 나와야지 이런 이거 사실 거친 그림이거든요. 네, 그렇죠. 거친 그림이라도 그릴 수가 있는데 침팬지 쪽은 화석이 잘 없어요. 왜 없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침팬지는 숲에 살았기 때문에 네. 숲은 화석화가 잘 되지 않고 발견하기도 어려워. 화석이 되려면 빨리 어딘가에 묻혀야 돼요. 그리고 또 썬을 해야 되고 그렇죠. 습도가 낮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게 주변에 미네랄이 있어야 돼요. 소금? 아니에요. 돌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점점. 아까 이제 3만 년 이전에 네안데르탈린 화석에서는 그 유기물이 남아 있어가지고 DNA 추출이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4만 년이 넘은 그 화석들은 뼈의 모양을 한 돌이라고 보면 돼요. 이 시기에 예를 들어서 루시라든가 뭐 유명한 화석들을 보면 무섭다고 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사실. 근데 사실은 그 돌이에요. 뼈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여기가 독일이라고 치면 그렇죠. 하이델베르그 그럼 여기가 네안데르탈린이네요? 그렇죠. 네안데르탈린이 이제 여기까지 최고 그 서쪽은 네. 바이칼 호수 정도까지 갔었어요. 네안데르탈린이 네네네네. 이렇게 쭉 중동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요렇게 아프리카는 아니고 아프리카는 절대 안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누가 살았어요? 여기는 에렉투스가 아직 살았죠. 에렉투스 30만 년 전까지 살았으니까 살다가 없어진 거지. 아니 올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여기 있었다면서요? 아까 212만 년 전에 석기가 발견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년 좀 전에 이미 세계로 한번 퍼졌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도 갔고 이렇게도 갔다란 얘기네. 그렇죠. 단 이 신대륙이라고 할 만한 데는 없었어요? 2만 몇천 년까지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어, 인간이. 여기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베링 해협을 통해서 되게 추운 데를 통해서 가있잖아요. 아직 인간은 여기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안 됐던 거죠. 그리고 아시아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북부에는 없어요, 사실. 너무 추우니까.
근데 여기는 많았을 거 아니에요. 요렇게 바다 따라서는 이렇게는 있었죠. 이렇게 중국 남부랑도 있었죠. 근데 한반도만 해도 제법 추운 지역이라서 네. 여기는 4만 년 전에 처음 들어옵니다. 우리나라는 그럼 누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가 4만 년 전에 호모사피엔스가 최초로 들어오는 거죠. 에릭투스에서 바로 사피엔스로 온 거네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여기에 자리 잡은 사람은 여기에서 20만 년 전에 진화한 호모사피엔스가 세계로 퍼지면서 일로 온 거예요. 200만 년 전에 한 번 아프리카로부터 이주가 있었고 네. 그 이후로도 몇 번씩 이주가 있었는데 가장 마지막 이주 7만 년 전에 시작된 아프리카에서 시작된 이주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아, 근데 선생님 제가 좀 바보처럼 이해를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우리 인류가 기원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그럼 어디까지 여기서 계속 산 거예요? 오스트랄피테쿠스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은 거죠. 그러니까 있고. 침팬지를 제외한 요렇게 정도 여기 지역에, 이렇게 있었죠? 계속 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호모 하빌리스는 호모 하빌리스 비슷해요. 계속 여기 있어요. 여기 있다가 그렇죠. 하빌리스 중간쯤에 나가게 된 거죠. 아, 나 진짜 멍청한가 봐. 여기서 이렇게 하빌리스가 갔어요, 선생님. 그죠? 여기서 가는 동안 하빌리스가 여기서 에릭투스가 됐다가 네안데르탈로 가는 게 아니 그거 아니에요. 계속 새로운 건 아프리카에서 와요. 네안데르탈린만 유일하게 여기에 자리 잡은 하이델베르겐시스가 네안데르탈린 진화한 것 같고 그 외에 모든 새로운 뉴웨이브라고 할 수 있죠. 새로운 어떤 종은 전부 다 아프리카에서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렇지? 와, 나 그 이해. 그러니까 하빌리스가 이제 나가기 시작하죠. 이제 다 안 됐어. 이제 에릭투스가 나가고 나서 살다가 자손을 못 남기고 죽게 되는 거죠. 죽고 되고 그쵸. 여기서 또 여기서 이제 하이델베르겐시스가 또 나가요. 나가. 그리고 나서 이쪽에서는 네안데르탈린이 되고 여기 남아있던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사피엔스가 되고 이쪽까지 갔던 하이델베르겐시스는 지금 화석은 안 남아있는데 전체적인 모습은 알 수 없지만 손가락뼈랑 이빨뼈랑 좀 남아있는 화석들이 있어요. 근데 선생님 아까 여기서 에릭투스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에릭투스는 여기로 가는 거는 실패했는데 여기로 간 건 산 거네? 이쪽으로는 100만 년 전에 갔고 네. 이쪽은 200만 년 전부터 간 거지. 그럼 이쪽이 더 따뜻하니까 일로 먼저 갔겠구나.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든 인류의 종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죠. 그거 진짜 신기하다. 여기에서도 자꾸 이렇게 종이 난다는 얘기는 네안데르탈도 퍼지고 에릭투스도 퍼지면 여기에서도 새로운 종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안 나왔어요. 지금까지 나온 증거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완전히 이런 게 또 뒤집힐 수도 있겠네요. 완전히 뒤집힐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새로운 종이 발견될 확률은 낮다. 대단히 낮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물론 아시아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종이 나올 가능성이 조금은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꽤 많은 증거가 쌓이는 거죠. 근데 이게 최근에 무슨 인도네시아에서 인류 뭐를 뒤집는 뭐가 나왔다. 그거는 최초의 동굴 석화가 나온 거예요. 그게 이제 그 5만 몇천 년 전인가? 그때쯤에 최초로 그려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존 상식은 유럽이나 이런 데서 한 4만 년 된 게 제일 오래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벽화가? 동굴 벽화가. 네. 근데 5만 몇천 년 된 게 여기 나온 거예요. 이때 종이 뭐였어요? 호모사피엔스죠. 그렇지. 예, 여기서 나간 호모사피엔스가 자리 잡은. 그러면 말을 했을까요? 이거는 확정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봤을 때 말을 했을 것 같은데 네. 말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쓰잖아요. 그렇죠. 아이들도 먼저 말을 하고 쓰잖아요. 인류 역사상에서도 가장 오래된 문자가 어디죠? 수메르 문자예요. 수메르. 그게 6,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말은 있었겠네. 언어는 있었겠네. 그렇죠. 아주 기초적인 언어는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있었냐라고 가장 합리적인 추정을 한다면 석기를 만들 때부터 아주 기초적인 언어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과 같은 복잡한 언어는 서서히 발전한 거죠. 근데 그거는 증거가 안 남으니까. 그러면 선생님 뭐 인류학자니까 지금 언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그죠. 왜 이렇게 다 언어가 다를까요? 그거는 인간이 그러니까 200만 년 전부터 만들어진 석기를 보면 최초로 만들어진 형태가 260만 년 전, 거칠게 보면 30만 년 조금 만들어졌는데 그거 말고 이제 좀 더 그 정제된 형태로 최초로 만들어진 게 260만 년이라고 하거든요. 그게 제1 석기라고 그래요. 최초의 석기. 그걸 다른 말로 올드완 석기라고 합니다. 올드완 석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 단계의 석기가 만들어지기까지 80만 년을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 근데 호모사피엔스가 되면서부터 이게 석기가
지역별로 조금씩 달라요. 뾰족하게 생겼는데 어떤 거는 나뭇잎 모양을 넣고 네. 어떤 거는 매끈하게 만들고 조금씩 달라요. 또 하나 쓰던 것 중에 하나가 색소를 씁니다. 호모사피엔스의 특징이 네온데르탈 조금 쓰긴 하는데 네. 오커라 그래요. 이렇게 피부에 막 그 예를 들어 색깔을 바르는 네.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 그리고 조개를 뚫어 가지고 목걸이 같은 것도 만들어요. 여기서부터. 그렇죠. 여기 네안데르탈 만드는데 호모사피엔스 훨씬 많이 만들거든요. 네. 그게 그런 것들이 인류학자들이 이해하기에는 뭔가 나는 이 부족의 사람이다 라는 거를 어떤 드러내는 표시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말은 왜 다르느냐고. 말도 그런 거죠. 저 사람들과 우리는 다른 말을 써야 돼. 인간은 그러니까 집단 생활을 하면서부터 네. 저 집단과 구분을 짓고 하고 싶은 네. 거예요. 그게 말로 드러나는 거죠. 이게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유전자를 통해서 인간과 침팬지와 뭐 고릴라와 오랑우탄의 관계를 이해하잖아요. 네. 언어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비슷하게 분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어로 좀 까다로우니까 좀 젖혀놓고 많이 연구된 것 중에 하나가 인도 유럽 어족입니다. 인도랑 유럽이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언어가 비슷해요. 인도 남부는 달라요. 그 남부는 드라비다 어족이라 좀 다른데 인도 북부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다 어떤 같은 어족이에요. 그러니까 어순이 똑같고. 그렇죠. 어수는 조금씩 달랐는데 그러니까 네. 단어가 좀 비슷한 게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들의 그 공통 조상이 언제 존재했는가를 공부해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아까 이제 이 계통 발생도를 그리듯이 네. 언어의 계통 발생도를 그려가지고 공통 조상의 시점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현대 언어는 가까운 게 프랑스어도 가깝고 독일어도 가깝고 켈틱어라고 해서 이제 그 스코틀랜드 지역의 언어하고 이렇게 다 가까워요. 네. 그러면 그거의 공통 언어에 해당되는 문헌들이 남아 있다니까요. 그런 거 등등을 통해서 계통 발생도를 통계적으로 다 보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최초의 언어는 어디로 지금? 전체 최초의 언어는 모르는데 네. 인도 유럽 어족의 최초 언어는 한 8천만 년 전. 8천만 년이요? 8,000년 전. 8,000년? 8,000년 전.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아나톨리아 지역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라고 볼 수 있어요. 선생님, 네. 부족이 다름을 나타내고 어. 경계하기 위해서 언어가 생겼다면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여기도 다르고 여기도 그럼요. 다 그럼요. 다르고 여기도 그럼요. 다르고 그렇죠. 여기도 다 다르고 다 있잖아요. 다르죠. 지금 현재는 추정상 세계에 3,500개의 언어가 있다. 뭐 그 정도까지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그러면 어. 예를 들면 요렇게 가다가 보면 뭐 여기서랑 여기서랑 많이 다를 수 있겠죠. 요게랑 요게는 비슷할 거 아니야 또. 그렇죠. 요게랑 그렇죠. 요거는 그렇죠. 그렇죠. 비슷하고. 지리적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비슷한 그렇죠. 거죠. 네. 그러면 내가 뭐 물어보려고 그랬더라? 근데 이게 언어가 발달한 게 아까 이제 아까 아나톨리아 지역에서 인도 유럽어족이 발전했잖아요. 네. 이게 꼴랑 8,000년밖에 되지 않은 거예요. 근데 호모사피엔스는 20만 년 전에 여기서 나와가지고 7만 년 전에 세계로 퍼졌죠. 네. 인도 유럽어족에 대해서 그런 작업을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해볼 수 있는 작업이 파푸아 뉴기니나 네. 뭐 대만부터 시작해서 이쪽이 다 오스트라네시아어라고 그럽니다. 오스트라네시아어에 대해서도 그런 작업을 해볼 수 있고 반투 어족에 대해서도 비슷한 작업이 있고 드라비다 어족에 대해서 그런 작업을 해보고 있고 아주 최근에는 이 알타이 이건 논쟁이 좀 많긴 한데 네. 알타이 어족에 대해서 이제 그런 작업을 해보면 전부 다 시점이 10,000년 이내로 나와요. 그때 그것은 무슨 일이 있었나? 농업이 이룬 거죠. 농업이 시작되고 나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정착 생활하고 그때 서로를 구분하기 시작한 거죠. 누가 지었을까요? 제일 처음에 쌀을 그거를. 그거는 쌀 얘기하는 건 우리나라에서 최고 오래된 쌀이 발견됐다면서요. 근데 사실 그 쌀은 중국에서 시작된 거예요. 중국이요? 중국에서 시작된 거죠. 황허강, 양쯔강 유역이 쌀이 최초로 재배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쌀 나왔다 그러던데. 아니에요. 화석이?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고고학자들이 그런 걸 얘기하기 좋아한 거죠. 아, 국뽕이었어요? 네, 그렇죠. 아, 그건 팩트예요, 쌀은? 쌀은 이쪽이 팩트예요. 아. 쌀은 여기고 밀과 보리는 이쪽인 거죠. 아하. 이쪽은 쌀과 기장, 이쪽은 그 메소포타미아 요쪽 지역은 밀과 보리. 아니, 어떻게 1만 년 전에 동시에 그렇게 농업이. 우선 배경은 있어요. 왜냐하면 기후라는 것이 아까 이제 아프리카에서 인류가 진화할 때 600만 년 돌아가면 지금보다 더 따뜻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게 점점점 추워집니다. 점점점 추워지고 추워진과 동시에 이게 진폭이 커져요. 온도가. 온도가. 네. 100만 년 전부터 농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빙하기와 간빙기가 계속 10번, 반복적으로? 열대 번 정도 반복이 됩니다. 네. 계속 반복이 되다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11,000년 전부터 기후가 따뜻해져요. 안정적으로 되고. 안정적으로 돼요. 예. 그게 이제 그 식물의 다양성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똑똑해진 호모사피엔스가 그거를 길들이겠다고 누군가가 생각한 거죠. 이걸 심어서 심어서 찾으러 다니지 않고 그렇죠. 길러서 그렇죠. 길러서 먹겠다 이런 거죠. 그리고 그 배경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인류가 이제 아까 7만 년 전에 퍼졌다 그랬잖아요. 퍼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냥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냥감을 따라가다가 계속 이렇게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에렉투스가 살고 있었지만 이제 호모사피엔스가 가면서 더 뛰어난 사냥 방법을 가지고 사냥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한 3, 4만 년 전쯤에 여기 있던 큰 동물들이 싸그리 다 멸종합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등장하면서 그 멸종된 종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가축으로 기르고 있는 동물들 외에는 사실 몇 종이 안 남은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교배를 했으니까 어느 순간. 어느 순간 이렇게 뭐 한번 겹쳤겠지. 그렇죠. 17년만 년 생기니까. 네안데르탈인의 DNA가 있다면 그 네안데르탈인의 그 특징도 있을까요? 뭐 그 중에 추정이 되는 건 몇 가지가 있는데 추위에 적응하는 능력, 그리고 약간의 면역 체계에 관련된 유전자 이런 것들이 몇 개 왔다고들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 DNA는 거짓말을 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쌤, 2교시 네. 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네. 굴랑도 독도 일본. 자, 인종 관련돼서 한번 그러면 그렇죠.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호모사피엔스 최초의 호모사피엔스도 흑인이었겠네요. 그럴 가능성이 높죠. 여기서 시작됐으니까. 그죠. 유럽에 최초로 가게 된 시점은 한 43,000년 전. 이렇게 가고. 네. 유럽은 항상 조금 늦어요, 희한하게. 그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는 7만 년 전부터 이렇게 가고, 호주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거의 6만 년 전에 갑니다. 어떻게 갔어? 파푸아 뉴기니를 통해서 이렇게 가게 된 거죠. 배를 타고 간 거예요, 실제. 그때부터 배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때부터 배를 만들었어요. 호모사피엔스가? 그죠. 그러면 이 흑인이,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어떻게 백인이 되고 황인이 되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거는 최근 몇천 년 사이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되게 짧은 일이에요. 원래는 그러니까 이때는 아예 다 흑인이었다고 보면 돼요. 우리가 피부색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멜라닌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뭐 캐로틴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멜라닌이라고 보면 됩니다. 멜라닌이라는 것은 자외선의 양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네. 자외선은 피부 내부의 엽산을 파괴해서 피부암을 일으켜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막아버리면 비타민 D를 못 만들어요. 자외선의 양에 맞게 피부암을 막을 필요성, 비타민 D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 두 가지 사이에 적정한 밸런스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햇볕이 너무 많으니까 엽산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 진한 피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위로 가게 되면 자외선 양이 적잖아요. 적은데 최대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비타민 D라는 게 특징이 지금이야 뭐 그 알약 같은 걸로 나오지만 먹어서 해결할 수 있는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피부가 하얘지는 거죠. 피부에 자외선이 통과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흑인들은 피부가 자외선이 통과를 못해요? 적게 하는 거죠. 훨씬 적게 하는 거죠. 그러면 백인들은? 자외선 통과를 많이 시키는 거죠. 그럼 황인들은? 황인들도 백인에 가깝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인은 사실 피부의 하얗기로 따지면 백인들보다 살짝 검은 정도예요. 별로 차이 안 나요. 근데 우리는 케로틴이라는 이렇게 피부의 그 색소를 결정짓는 것 중에 약간 노란색 빛이 나는 그런 것들이 여기 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선생님 이게 몇천 년밖에 안 됐으니까 한 6,000년, 7,000년, 8,000년 그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 이것도 결국은 그렇겠네. 순차적으로 이렇게 흑인에서 예를 들면 이게 백인 가기 전에 요 사이에 이렇게 자꾸 많아요, 사실은. 사실 이게 자외선의 양에 따라서 층차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실 백인들도 보면 유럽 북부에 사는 백인과 스페인에 사는 백인은 달라요. 스페인에 사는 백인들은 사실 스페인 남부로 가면 한국인보다 더 검었습니다. 그런가? 더 검해요. 사실 이렇게 관찰해 보시면 그래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차이가 있는 거죠. 이렇게 위도에 따라서. 그러면 선생님, 얘는 궁금했는지 안 궁금했는지 모르겠는데 중동에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흑인이에요? 백인이에요? 황인이에요?